52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의 발행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해 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죠. 맞는 질문이고,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하여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MBS를 매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는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계속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주택금융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 운영하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단기 조달을 장기 조달로 대체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로 가는데, 54번이나 55번이나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5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네 가지가 다 나오는데, MPTS는 이체증권인데, 이렇게 원어로 출제를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체증권이라고 해요. 이 이체증권은 지분형 증권입니다.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매월 대출을 받으면 매월 뭐를 갚죠? 대출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뭐한다? 상환해요. 자, 매월 대출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누가? 발행자인 발행기관은 뭐를 발행했다? 이거는 MPTS. 요 S가 Security에서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체 증권이라고 하죠.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형태?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MBS. 지분형의 성격 가지다.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요게 의존합니다. 여기 1번 설명. 2번, MBB는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또 하죠. 대출금에 대해서. 2번은 또 발행기관은 이번은 뭐를 발행했느냐?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B는 본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문제는 이 MBB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때 회사채 수익률, 만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채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채권형의 성격을 가졌다. 자, 문제는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 뭐를 담보로 하냐면 이걸 담보. 자, 발행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니까 국가가 보증하죠. 신인도가 높아요. 그래서 집합물에 대한 뭐를?
소유권, 요걸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요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투자자가 아니라 누가? 발행기관. 채권은 항상 요걸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우리 출제 이유는요, 특히 MBB와 CMO 요 두 개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물어요. 원래 공부할 때도 요 두 내용에 대해서 정답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CMO의 발행자는 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요걸 담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오염수익 구조가 다양한 밑줄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되면 트렌치만 뜨면 뭐다? CMO지 뭐. CMO.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우리나라는 8개로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그룹을 뭐라고 하죠? 트렌치. 하여튼 트렌치만 뜨면은 C 뭐다? MO. 트렌치만 뜨면 또 CMO. 자, 그래서 만기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8개의 트렌치로 우리는 나누어 일반적으로 발행을 해요. 만기도 다양하게, 이자율도 다양하게. 처음에 뭐 우리가 2%, 뭐 2.1% 이런 식으로 해서 4%, 만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온다. 자, 4번 MPTB는 얘기죠. 또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이때 또 발행기관은 채권을 또 발행을 한다. 어떤 채권? 이번은 MPTB. 이 본드는 채권이에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다. 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또 이것을 담보로 합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또 본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격? 또 MBB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주는 이체 증권의 성격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이거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뭐가 돼? 혼합. 혼합한 성격의 MBS가 바로 뭐다? MPTB. 그래서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 줍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우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5번은 C는 커머셜. 커머셜은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한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자,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MBB 투자자는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걸 바로 이체를 안 시켜줘요. 이 채권에 대해서 뭐다? 통상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해서 뭐를 준다? 새로운 원리금을 줘요. 이 채권에 대한 이 원리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통상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요. 이체를 받지 않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MPTS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뭐가 되죠? 높은 이자로 갚으니까 조기 상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발행 기간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해요. 자,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그리고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자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며, 그래서 이 위험도 누가 부담하는 거? 투자자가 부담. 자산을 매각하면요, 자산 지분이 투자자에게 가거든요. 투자자가 또 뭐를 가지고 있다?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투자자에게, 지분이 매각되니까 지분이 다 넘어가. 요거에 관련된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인데,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짝꿍 같이 다닙니다. 조기 상환 위험, 원리금 수취권은 같이 다니는데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 부담입니다. 자, 3번 MPTB의 투자자는 MBB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위험이 더 높죠. 왜냐? 요거는 누가 발행기간이, 원금은 상환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는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위험도 발행기관이 모두 부담해요.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죠. 근데 여기는 위험을 부담해요. 원리금 수취권이 있으면 무슨 위험?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 상환 위험, 여기 같이 다니죠. 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요거에 비해서 요게 위험이 더 높죠. 자, 여기 3번 설명이고요. 4번 CMO의 발행자는 조기 상환 위험 부담 하니까 틀렸는데, 요걸 확대. 자, 요걸 우리는 확대해줘.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기를 다양해서 만족시켜주고 또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요걸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와 구조가 똑같다? MPTB와 구조가 똑같다. 구조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 부담. 4번 정답. 5번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여러분, 후순위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 높죠. 높은 위험을 부담을 또 합니다. 자, 58번 틀린 것. 다계층 저당증권 CMO에서 선순위. 여러분, 선순위 1년, 여기에 선순위, 여기는 후순위. 선순위가 신용등급이 좋아요? 후순위가 좋아요? 여기 불확실성이 여기 길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선순위가 높지, 당연히. 선순위가 높지. 여기 1번 설명.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되죠. 맞는 지문이고, 금리 상한선이 있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길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금리 상한선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과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맞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걸 뭐라고 해요?
MBB야.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B인데 MBB MBB의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부담한다? 아니에요. 조기 상환 위험은 요게 같이 다니잖아.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녀요.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해요. 5번 정답. 자, 5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MO는 이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뭐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다릅니다. 이자율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 다른 포인트가 요거죠. 자, MBB는 채권형의 동그라미, 채권형인데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죠. 왜냐? 발행기간에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뭐가 많다? 예? 주택저당채권 총액 1조다. 여러분 주택저당채권 총액이 1조 원인데 1조 원을 발행하면 안 되고 작게 MBB는 뭐 5천억 발행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발행기관에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 뭐를 제공한다? 초과 담보를 제공해.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차액만큼 초과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2번 설명. 3번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MPTS는 투자자가 위험 부담. 조기 상환 위험. 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해라 하락. 이러면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할 때는요, 금리 하락 시. 4번 정답.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이 나타납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 왜냐? 주택 저당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니까.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부동산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모든 자산은 다 되죠. 아까 매출 채권, 주택 저당 채권, 리스 채권 이런 게 있죠. 네? 신용카드 채권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누구에게 우리는 SPC가 뭐래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해? SPC를 유동화 전문 회사, SPC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인데 여기서 이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매각?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뭐가 들어오죠?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은 여기 자산 보유자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 ABS 시스템. 자, 2번 저당 담보부 채권 MBB는 모기지 풀. 여러분 모기지 풀이 요거예요. 모기지 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게 모기지 풀이라고 해. 예? 모기지 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누가 다 부담? 여러분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차입자가 돈을 안 갚는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전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해. 예? 예? 투자자가 이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험은 발행기관이 모두 부담합니다. 2번 정답. 하여튼 MBB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공부하다가 막 헷갈린다. 그러면 MBB나 CM을 가서 답을 적든지. 제일 많이 물으니까. 자, 3번 MBS를 묻죠. 금융기관 등이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양수해요.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산 보유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여기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지만 여기는 뭐다? 주택저당채권, 기초자산이 달라요. 기초자산은 여기는 주택저당채권이지만 여기는 아까 주택저당채권,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외상매출채권, 하여튼 모든 자산이에요. 예? 여기서 누구? SPC. SPC가 여기는 누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실체회사고, 요거는 ABS는 페이퍼 컴퍼니, 요건 명목회사야. 페이퍼 컴퍼니야. 예?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여기서 뭐를?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했다? 여기는 MB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발행한다. 구조는 보니까 MBS, ABS 구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기초자산, 여기는 주택저당채권이요, 모든 자산, 기초자산이 다르다. 4번 MPTS 이체증권은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 여러분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은 바로 뭐예요? 요거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모두 누구에게 이전한다? 두 개다. 누구에게 이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 CMO는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뭐를?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순서가 뭐 1년 먼저, 그다음 2년 차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자산 유동화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증권 ABS는 부동산 개발 업체, 여러분 개발 업체는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 회사일 수도 있고 니주 회사일 수도 있어요. 개발 업체의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1번 개념입니다. 2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대출 채권을 설정해서 대출해 주죠. 이 대출 채권을 SPC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해서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을 해서 여기서 요걸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여기 2번 설명. 3번 부동산 개발 PF, ABC, BM, CP는요 커머셜 페이퍼, 기업엄이야. CP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기업엄인데 이것은 도관체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기업엄은요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뭐는 ABS, 자산 유동화 증권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3번 정답. 기업엄은 뭐에 적용?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2금융권이나 뭐 증권회사 가서 기업업은 사신 분도 많잖아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 자, 부동산 개발 PF, ABS 요거는요 장기,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장기, 그리고 기업업은 보통 단기. 기업업은 단기, ABS는 뭐? 장기. 5번 부동산 개발 업체는 부동산 개발 PF, ABS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는 조달할 수 있다.
64번 문제로 갑니다. 발행자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가 떴어. 그럼 생각하지 말고 다 뭐다? CMO. 4번 정답.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는 자기 관리가 아니라 요거 기업 구조조정. 뭐에 대한 설명?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자, 요 두 개는 뭐다? 뭐를 맨다?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뭐다? 명목 회사. 페이퍼 컴퍼니. 작년 시험에는요, 위탁 관리를 출제했어요. 자, 1번 정답.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개념이 나와 있고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 금리예요. 이전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2012년 말이니까 한 8년 됐습니다.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을 위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죠. 차입자에게 전가하니까. 자, 67번 틀린 거. 지분금융 투자 방식은 조인트 벤처 리츠, 또 부동산 신디케이트, 예? 부동산 펀드 등이 있죠. 1번 맞고 2번 MBB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자,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발행기관이 부담합니다. 2번 정답. 3번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합니다. 역저당 제도는 어떻게 돼? 주택연금을 얘기해요. 역저당 제도는 주택연금인데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저당 제도는 주택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출금이 과도 많은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 원금이자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뭐한다? 상승한다. 자,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에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서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간접 투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 간접 투자를 하는데 요 개념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도 리츠 회사의 상근
money 될 수 있어요. 몇 년? 5년 이상. 여러분 하면. 그것도 질문 많이 나오대요. 5년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73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 황금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요,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리츠 주식에 투자를 하면요,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리한 거죠. 황금성 면에서.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한다? 우리는 자산관리회사. 여러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직원의 내부 통제 기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직원이 필요 없잖아요. 위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정답으로 물었어요.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필요 없어요. 자, 3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최저 자본금을 묻죠. 최저 자본금은 얼마? 우리는 70억 원이 되겠죠. 70.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제19조 현물 출제에 나온 내용이죠. 4번 정답.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규모 부동산 소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자, 요거 자기관리가 시험 문제 또 많이 정답으로 묻는데, 자기관리는 여기 또 얼마다?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많이 묻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회하며, 여기까지 맞았는데 뒤에 현물 출전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전 설립 할 수 없다. 현물 출전 설립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은 2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무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8페이지에 78번 문제로 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여기까지가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거든요.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4번 보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 100억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 50억 원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얼마? 50억 원. 50억 원.
100억이 아니라. 4번 틀렸고 2번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5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뭐가 나와 있다? 개념. 요거 시험에 자주 내죠. (370페이지로) 와서 81번 문제로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슨 회사? 여기는 실체회사.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회사. 기업 구조 조정보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 1번 맞고 2번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된다. 대통령령에는 몇 명? 5인 이상.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산의 구성이죠. 자, 5번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가 아니라 몇 프로? 50%.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작년에 위탁관리에서 출제했었잖아요. 주식 분산. 몇 프로? 우리는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 이내 소유한다는 거죠. 50%입니다. 5번 정답. 작년에 5번 이게 뭐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작년에 그거 출제했잖아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85번 문제로 갑니다. 373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되죠. 네, 아까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한됩니다. 맞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해야 한다. 여러분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하는 것은요 뭐가 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해야겠지만은 위탁관리 기업 구조 페이퍼 컴퍼니가 필요가 없지. 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요거 위탁해야겠죠? 맞는 지문이고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할 수 없죠. 우리 주식도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거는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만 알면은 뭐 어떻게 돼? 직원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원 내부 통제 기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네?
그거 알면 뭐 2번 정답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니츠는 올해도 한 문제인데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를 해요. 계속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쪽이 또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여러분 MBS 종류 4가지 저기서 올해 중요하고 또 여기 니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작년에도 2문제 걸쳐서 나왔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또 올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 평가 기초이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이게 제일 많이 출제하죠 시험 문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